승부의 제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6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을 떠올리게 하는 승부군요. 지난 시즌 통합 우승팀 티브루드와 정규리그 우승팀 포스코 캠텍의 2017 시즌 첫 번째 대결. 팀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6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1국 장고 대결에선 오지명 류수왕 선수와 삼지명 변상일 선수가 만났습니다. 6년여 전 6개월 차이로 입단한 두 선수. 아직까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의외인데요. 지난해까지는 포스코 캠텍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들이 적으로 만나 펼치는 첫 번째 대결 기대되네요. 2국에선 사지명 류민영 선수와 주장 최철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전투바둑으로 잔뼈가 굵은 입단 22년 차 최철환 선수. 난전에 특화된 입단 9년 차 류민영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싸움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줄까요? 3국에선 10대와 20대를 대표하는 계산과 수비의 최강자들이 만났습니다. 신민주 선수와 나현 선수의 이지명 맞대결.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나현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 치른 가장 최근 대국은 신민준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섬세하고 정확한 계산 바둑의 정수, 이 대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국은 주장 강동윤 선수와 사지명 이원영 선수가 치열함의 끝판왕을 가립니다. 복잡한 변화를 오히려 즐기며 버티기가 특기인 두 선수. 이들이 대립각을 세울 반상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한데요. 상대 전적은 강동윤 선수가 3전 전승을 달리고 있다는군요. 5국은 삼지명 김정현 선수와 오지명 윤찬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김정현 선수는 모처럼의 승리로 윤찬희 선수는 10년 만에 이세돌 선수를 꺾은 것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연승 흐름을 이어갈 쪽은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0대 60으로 포스코 캠텍이 유리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전반 3경기에서 포스코 캠텍의 승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데요. 비슷한 기풍을 가진 신고 세대가 대거 맞대결을 벌일 티브루드와 포스코 캠텍의 6라운드 세 번째 경기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루드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대1 동점 상황이지만 역시 그래도 티브루드가 좀 더 만족스럽다고 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상대팀 주장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부에 또 우리 팀 주장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좀 기분 좋은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경기 보내드릴 텐데요. 두 경기 모두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강동윤 선수와 이원영 선수, 김정현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고 대국이 진행되고 있고요. 류수왕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대국은 조금이라도 유상 선수가 재미있어 보이는데 근데 시간이 유상 선수는 계속 초입기이고 변상일 선수는 아직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승부입니다. 네. 자, 5국 속기대국입니다. 김정현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 이 두 선수도 싸움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선수들이죠. 네, 그리고 서로 또 실리를 차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초반에 먼저 좀 실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영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정말 이 두 선수의 바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 판 이기기 진짜 힘든 선수들이에요. 네.
상대를 고생시키는 스타일인데 그런 선수들끼리 만났어요. 사실 저희가 중계할 때도 좀 괴로운 이 두 선수 바둑 중계할 때는 오늘은 일찍 집에 가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네.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주 무기로 하는 부분은 좀 다르죠? 그래도 일단 두 선수 모두 공격보다는 타개할 때 조금 더 내용이 더 좋습니다. 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수순을 조금 따라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소목을 둘 때,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묻지마 3-3 이 수법 때문에 최근 프로기사들 바둑에서 소목이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래갖고 흑이 소목을 두자 백도 소목을 두고 마주보는 소목을 뒀습니다. 마주보는 소목일 때는 먼저 걸치는 쪽이 좀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흑은 먼저 이곳을 두고 싶어서 지금 이곳으로 소목을 뒀고 백이 귀를 차지하자 여기 하나 걸치고 날일자 받아주자. 이 날일자 받아주는 것도 알파고의 영향이 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많이 두어졌다가 어느 순간 좀 안 두어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최근에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목자로 굳히고 걸치고 벌리고 이제 하변 쪽으로 뒀어요. 이곳을 둘 때 벌릴 수도 있고 지금은 여기 돌이 있어서 이곳으로 한 칸 뛰는 수는 글쎄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일단 막혀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3번을 만나서 강동윤 선수가 모두 승리를 했는데요. 자, 랭킹도 또 지명도 좀 차이는 나는 선수들이에요. 네. 데이터로만 보면은 강동윤 네. 선수가 뭐 많이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원영 선수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돌렸네요. 바로 상변으로 갔어요? 하변 이 모양에서 손을 아예 그냥 바로 돌리는 거는 네.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임은 확실합니다. 102점을 압박하면서 상변 쪽의 모양을 가져가고 그리고 백돌이 압박이 되어 있어야 이곳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노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분명히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변 쪽 지금 씌우게 되면은 바로 봉쇄를 당하는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뺐어요. 여길 두면은 봉쇄는 당하지만 그냥 귀에서 실리를 차지하면 만족이다. 그러니까 이원영 선수가 실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모양이 좋지만 귀에서 사는 모양 이거를 아마 싫어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상대의 기풍을 다분히 의식한 좀 수법이 아닌가. 그래도 그 자리는 기분이 좋긴 한데요. 그렇죠. 네. 뭐 웬만한 기사라면은 뭐 바로 쉬어갔을 것 같아요. 일부 때는 좀 이렇게 특이한 거 나오면 김채영 선수에게 물어보고 편했는데 2부 때는 바둑을 좀 더 열심히 봐야겠네요. 다시 부를까요? 네. 자, 이원영 선수도 상대 의도를 좀 충분히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뭐 일단 가장 무난한 거는 그래도 눌러가는 거고요. 봉쇄를 하는 것 자체가 어지간해서는 이상하기는 어렵거든요. 실리를 빼앗기는 게 좀 영 싫다. 스타일에 안 맞는다 보면은 귀로 들어갈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나오는 자세가 흙이 별로 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손을 또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진행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를 손을 돌리면은 그러니까 또 네. 참 예측하기 힘든 수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장면에서 흑이 손을 빼자 백도 당연히 상대가 손을 뺐기 때문에 둬야 맞을 것 같은데 백도 손을 빼고 이제서야 네. 다시 손이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흙이 둔 것과 마찬가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 생각은 이돌과 이돌의 교환은 그래도 네. 흑이 이득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한 거고요. 이원영 선수가 이곳을 바로 뭐 씌어가거나 날일자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지 않았던 것은 흑이 살 수도 있지만 흑이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교환이 있는 게 좀 두텁거든요. 네. 근데 이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여길 두면은 그냥 흑이 또 한 번 손을 빼서 아예 좌상기 실리를 좀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좌상기 백도를 압박하는 네. 이렇게 두는 게 좀 신경 쓰여서 이수를 못 두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양만 보고 수순 예측하기가 힘들겠는데요. 전혀 뭐 예측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여기까지 보고 예측하라고 하면은 이수와 이수를 지금 최고 마지막에 뒀다고 거의 판단할 거예요. 네. 백이 하변에 두자 입구자로 나가고 세 칸 벌렸다. 근데 흑이 여기를 뭐 뛰거나 지키는 쪽이 아니라 상변을 압박하자 백이 들어왔다. 수순을 이렇게 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데요. 네. 지금 흑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무난한 선택은 뭐 뛰어나오고 백이 뛰어나온다면은 백에 이 세 칸 벌림을 들어가는 이런 작전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보통 세 칸일 때 들어올 때 아래쪽으로도 많이 붙이긴 하는데 백이 넘어가고 나면은 원래 이곳에 약점이 있는 건데 넘어가면서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약점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여기 부분 때문에 지금의 이 진행은 흑 쪽에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원영 선수와 강동윤 선수 랭킹 36위 8입니다. 좀 차이가 나는 편이죠. 상대 전적도 3번을 만나서 강동윤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이 데이터로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좀 강동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네. 저는 그 어떤 누구도 이원영 선수를 쉽게 이긴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KB리그에서는 데이터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원영 선수는 흑번이 100번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요. 강동윤 선수도 흑번이 더 좋긴 해요. 하지만 뭐 강동현 선수는 흑번과 백번 둘 다 잘 둔다고 해야죠. 둘 다 성적이 좋고 이원영 선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통산 승률도 65%를 넘기고 있네요. 자, 강동윤 선수는 3승 2패, 이원영 선수 2승 2패. 두 선수 어떨까요? 지명에 비해서. 서로 조금씩은 이제 약간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지명으로 2승 2패라면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원영 선수는 사지명 중에서도 그래도 좀 두터운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이 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본인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강도현 선수 3승 2패 물론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영 선수는 거의 뭐 삼지명급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포스코 캠텍이 굉장히 이제 강팀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지명 오지명 선수가 결코 뭐 약한 느낌이 없어서 그러니까 구멍이 좀 안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팀 만났을 때 상대팀은 참 오더 짜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작 전에 티브로드 팀의 이상훈 감독에게 오더는 좀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팀이 워낙 선수들이 세서 그러니까 어떻게 오더가 나와도 네. 유리하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포스코 캠텍 팀한테 네. 그냥 오더를 맘대로 짜라고 해서 짜도 이 오더면 무조건 이기겠는데 이런 오더는 없을 것 같아요. 공개를 해도요. 네. 그만큼 뭐 선수 선발 당시부터 눈에 확 들어왔던 팀이고요. 강팀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에 비해서는 초반 출발은 사실 평범하다고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네. 음,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죠. 그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네. 포스코 캠텍의 김성윤 감독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은 5라운드까지 2승 3패만 하면은 충분히 중후반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그 정도면 만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주축 선수들이 중국 울조리그로 인해서 중간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승 2패 이 성적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여기를 지금 들어가고 이곳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흙이 나왔을 때 뭐 백은 당연히 나와서 일단 전투를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영 선수는 일단 그 나오는 수의 시간을 굉장히 뭔가 그냥 나오게 되면은 한 칸 뛰어서 여기 이제 막히는 것과 이곳 나가는 게 맛보기가 되면은 좀 기분이 오히려 안 좋다. 이 부분을 둘 때 네. 젖혀서 막으면은 한 칸 뛰어서 흙이 차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흙이 잡히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영 선수의 생각은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전투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 돌과 하변 쪽 돌을 좌변 쪽 돌을 연결시키면 만족이다. 그렇게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흙도 여길 두고 그냥 젖힌다고 생각하면은 이곳을 둬서 넘어갈 때 네. 날일자 정도로 상변 쪽과 연결을 하면서 봉쇄를 해 가면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흙은 조금 겁이 나는 진행이 백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시켜 놓고 넘어가서 한 점을 축으로 잡을 때 네. 여기를 두면은 이 흙돌이 위험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진행, 그러니까 늘 때 여기 나가는 진행을 지금 계속 수익기를 할 거예요. 이곳 나갈 때 딱히 좋은 변화가 안 보인다라고 보면은 이곳을 늘 수가 없어요. 백도 그냥 넘어갈 일은 없겠군요. 어지간하면 백도 중앙 쪽 나가는 걸 지금 노리고 네.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강동윤 선수가 망설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행마가 있을까요? 그냥 여기를 두는 거는 이거는 네. 봉쇄가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이 백이 아래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과 위로 둬서 이 한 점을 잡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흑 쪽에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곳을 한 칸 뛰는 건데 이곳 한 칸은 여기 한 칸 뛰는 게 딱 제격으로 생각이 돼요. 받아주면은 나가서 좌변 쪽은 늘면 네. 쌍립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흑의 행마가 꽤 어렵네요. 이치반수가 생각하기 쉬운 행마는 아닌데 네. 막상 두어지고 나니까 흑도 조금 답답합니다. 자, 시간을 다 사용했고 이제 초읽기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무 교환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백도 이렇게 딱 눌리는 거는 흑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여길 나오고 막으면 끊어서 일단은 전투로 가고 싶습니다. 강동현 선수의 생각은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교환을 해놓는 게 아니라 지금 자연스럽게 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쪽 맛보기가 아니냐. 이곳을 뚫으면은 여길 늘어서 이 두 점을 잡고 바꿔치기를 하고 여길 제압하면은 늘어서 아무래도 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힘이 좋으니까요. 뭐 두어지고 보니 좋은 작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흑이 약간 겁이 나는 진행은 막을 때 끊으면은 늘어서 단수 쳐도 이 한 점을 좀 작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나가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뚫리면은 흑이 조금 곤란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30초. 하나, 둘, 셋, 이곳을 두자니 이거는 다섯. 확실하게 지금 제압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가 돌이 없어서. 그러니까 백이 무난하게 둔다면은 네. 뭐 끊어놓고 여기 두고 늘면은 뭐 이런 진행이라면 무난해요. 근데 이거는 흑 입장에서 일단 바라는 이 정도 되면은 둘만하다 생각해서 둔 진행이고 백이 상대 의도를 좀 거스르고 최강으로 둔다면은 그냥 끊는 걸로 이곳을 나가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수법입니다. 또 이원영 선수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원영 선수의 바둑은 네. 모양이 조금 안 좋아 보여도 그냥 당장 수익기로 봐서 안 된다고 보면 결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전적인 바둑을 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 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스코어는 47대 53입니다. 지금의 백이 막상 저곳을 처리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네. 여길 나가면 또 이곳을 늘어서 바꿔치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길 뭐 나가고 한 번 더 잡고 이건 어떨까요? 판단은 잘 안 되는데 실시간 스코어가 저렇게 떠 있으니까 네. 그냥 왠지 모르게 흙이 좀 두텁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여기서 만약에 이곳을 나간다면은 이 싸움은 뭐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느 한쪽이 바둑이 네. 거의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잡히냐 전투가 되거든요. 뭐 일방적으로 백의 무리가 아니고요. 네, 근데 흑이 조금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무조건 이거는 뭐 흑이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흑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30초. 하나, 떨려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길 들여다볼 때 그렇다고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은 문제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곳을. 열. 단수 치고 네, 단수 치면은 남았습니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을 수가 없다고 해서 잡고 뚫리면은 아무래도 백이 흑, 돌을 관통을 했기 때문에 네. 백 쪽이 기분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아, 여긴 참 서로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원영 선수가 그냥 30초. 상변을 뚫고 하나, 좌변 두 점을 잡히는 걸로 둘만하다, 뭐 다섯, 만만치 않다라고 여섯, 판단되면은 뭐 쉽게 일곱, 지금 뚫으면 여덟, 되고, 아홉, 그거는 좀 나쁜 열. 것 3분 같은데라고 남았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일단 네. 나가는 수익기를 해야죠. 지금 나가는 수익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시간을 두 번이나 사용할 일은 없거든요. 역시 뭐 뚫는 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일 거고요. 네, 지금 수익기를 한다면 네. 이곳을 이제 나가고, 첫 번째 수익기는 여길 막아서 네. 이 전투가 누가 이기느냐, 이건 자신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 일단 첫 번째 수익기하고, 두 번째는 셋, 여길 둘 때 넷, 흑이 이곳을 두면은 여섯, 백이 어떻게 둘 것인가. 그냥 나가면은 네. 아홉, 막히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 끝에 다시 그냥 돌아갔는데요. 나가는 게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첫 번째 전투는 너무 큰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전투는 사실 모르겠는데 지금 흑이 여기 날일자는 게 훨씬 더 유력할 것 같아요. 날일자를 네. 해서 막는 것과 여기 막는 거 맛보기로 두면은 이때 백이 조금 핵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기를 하다가 그냥 나가는 것을 30초.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셋, 넷, 흑의 다섯, 경우는 뭐 이렇게 한 칸 여섯, 정도 뛰어도 네.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조금 더 실리에 민감한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골적으로 받으면 손을 빼서 상변을 두겠다. 상변 쪽을 두면은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돌이 중앙 쪽에 있는 것보다는 좌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기 있는 게 득이기 때문에 실전적인 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좌측돌이 더 신경 30초. 쓰이지 않나요? 하나, 둘, 백 입장에서요. 네. 다섯,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여섯, 근데 일곱, 좌변을 그냥 지키고 흑이 상변으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 실리로 이득 본 건 흑이 상변도 두고 네. 좌변 들어온 돌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기분 좋게 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상변을 그냥 둘 것인지 네. 아니면은 하변 쪽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를 두면서 들어가는 것과 이런 데 씌우는 것을 맛보기로 할 것인지, 치열하게 둔다면은 그냥 아예 이곳을 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이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놀러가는 것도 네. 일단은 모양 자체는 두텁기 때문에 강도현 선수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은 괜찮다. 여기 받으면은 아마 또 여기 어깨 짚어서 눌러갈 것 같아요. 흑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실리는 어떻게 보면 베개에 내어줄진 몰라도 그래도 네. 이 모양을 정리를 하면서 두터움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에서의 이 진행은 일단 그래도 100이 들어가고 여기까지 치받았는데 이 두 점이 그냥 잡힌 거기 때문에 물론 네. 상변 쪽을 관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흙이 좀 기분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흙을 잡고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자, 한 수 한 수 뭐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흙이 늘었을 때 안 받으면 좌변이 걸리나요? 여기를 둘 때 안 받으면요? 네. 아니요. 좌변 사활은 걸리진 않아요. 근데 단순히 여기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늘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교환 혹시 안 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혹시 받더라도 확실히 득인지 모르겠다. 네. 일단 아껴놓고 그냥 하변으로 뒀습니다. 자, 한 템포 빨리 왔어요. 이곳이 없다고 해도 여기에 돌이 없다고 해도 흙이 이곳 뜨는 데 있어서 뭐 무리가 있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벽을 어느 정도 얻어놨기 때문에 백이 나와서 끊기에는 30초. 하나, 백이 부담이 훨씬 더 둘, 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경기입니다. 이원영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백이 씌우고 백이 뛴 장면이었고요. 뛰자 지금 찌르고 막아서 일단 네.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를 이어서 두면은 밀어서 두겠다. 그리고 흙이 이곳을 끊으면 잡고 축으로 한 점을 잡으면 여길 나갔을 때 일단 흙이 관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끊어지면은 이곳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둘, 여기가 셋, 하변 쪽 흙 모양이 대책이 다섯, 없거든요. 여섯, 끊는 건 안 된다.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강동현 선수 입장에서 예를 네.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막아서 이 한 점은 잡힐지라도 이렇게 막아놓는 게 30초. 그래도 뭐 하나, 두텁다라고 둘, 생각하면 들 수도 있어요. 셋, 근데 넷, 일단 실리로는 다섯, 좀 아픕니다, 흙이. 일곱, 여덟, 아홉.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아예 이 두 점을 네. 잡겠다라는 뜻이네요. 이거는 뭐 잡을 수밖에 없고 이 두 점을 잡아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상변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 진행이라면 백도 모양이 괜찮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곳을 둘 때 단수를 쳐서
단수 치면 따내서 일단은 패 모양으로 두겠다. 일단 뭐 이런 뜻이네요. 다음 수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요. 백은 일단 이을 수는 없어요. 있는 건 너무 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따내고 둬야 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동윤 선수 2점을 잡을 것 같더니 또 이렇게 두텁게 처리를 하고요. 글쎄요. 단수를 치고 따내고 백이 예를 들어 이런데 이제 패감 하나 쓰고 30초. 따내고 하나, 둘, 이을 때 셋, 손 빼서 상변 쪽 간다면은 네. 여섯, 일곱. 하변은 백이 이 정도면 그래도 처리가 잘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흑이 뭐 크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백이 조금 기분 나쁜 흐름이었다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역시 계속해서 상변은 가고 싶은 자리네요. (30초) 하나, 둘, 셋, 백은 뭐 거의 단수를 네. 쳐야 돼요. 다섯, 혹시라도 여섯, 뭐 이현영 선수 입장에서 여덟. 뭐 여기에 어떻게 둬서 뭐 팩감을 만들고 이곳을 나와서 뭐 끊어갖고 여기 단수 치고 이런 패 들어가는 걸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수익기를 다 한다는 거는 불가능이고 아무래도 무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하면은 좀 돌을 가볍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은 뭐 기분 같아서는 이곳을 이어서 여기로 두면은 뭐 크게 공격을 하고 싶긴 해요. 기분은 이렇게 두고 싶은데 네. 일단 굉장히 위험 부담 하나를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30초. 안전하게 하나, 둔다면 역시 셋, 찔러서 잡는 네.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변을 따내고 뒤로 물러서는 정도의 처리가 되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정도면 30초. 그냥 하나, 잘 어울린 바둑이라고 둘, 봐야겠죠. 네, 무난하게 정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흑이 뭐 나쁠 이유는 없지만 네. 백도 그냥 이 정도라면 하변을 가볍게 좀 처리를 하고 일단 손을 또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뭐 못 둘 형태로 보이진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사실 이곳을 밀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흑 모양이 그래도 좀 자충이 되는 상황이고 30초. 백의 하변 쪽 하나,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둘, 하지만 셋, 여길 따냈을 넷, 때가 뭐 팩감이 다섯, 계속 있다면 모를까 여섯, 여기 따냈을 때 일곱, 여덟. 만약에 물러나야 아홉, 된다면은 그냥 열. 잡히는 것이 남아있는 그만 것이기 남았습니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 돌은 조금은 이상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상변 네. 쪽으로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스코어가 바뀌었네요. 100 쪽으로 넘어왔어요. 하변 쪽 처리가 그러면은 백이 기분 좋게 처리가 됐다. 네. 검토실에서 이렇게 보는 거네요. 30초. 하나, 둘,
셋, 이원영 선수가 네, 고민을 했는데 다섯, 어떤 방향일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도 다섯, 결정을 하지 여섯. 근데 못합니다. 이번에 초이기 사용한 네. 거는 좀 아픈데요. 그렇게 어려운 네. 결정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 상변을 주더라도 뭐 여길 둘지 한 발 더 갈지 네. 이런 거는 사실 계속 생각하려면 계속 생각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장면이긴 해요. 근데 속기 대국에서 초읽기 한번 특히나 마지막 초읽기는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 하나 쓴 거는 조금 너무 아깝지 않나 그렇게 마지막. 생각이 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원영 선수는 상변 쪽을 둘 때 흑이 이제 이곳을 들어와서 전투가 펼쳐지면 조금 자신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흑이 여기를 하나 따내 놓고 30초. 하나, 둘, 손을 돌릴 수가 셋. 있어요. 네. 넷, 다섯, 이러면 여섯, 다시 백도 이런 데 일곱, 지키면서 여덟.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변 쪽, 그러니까 이원영 선수 생각은 상변이 큰 자리이긴 하지만 하변 쪽을 이렇게 둬서 우아기 쪽 모양을 집으로 만들면은 전체적으로는 괜찮다, 둘만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확정가인가요? 거의 확정가라고 봐야죠. 뭐 네. 확실한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는데요. 팩감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네. 이 눈목자 때 여기 붙이는 수 굉장히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곳을 두면은 젖혀서 이어주면 이거 자체로 백이 활용했다라고 하고 여기서 늘어주면은 날일자 굳힘에서 어깨 지품을 해놨다. 나중에 붙여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젖힐 때 30초. 하나, 둘, 셋, 이 변화는 다섯, 여섯, 물론 뭐 일곱, 실리 좋아하는 여덟, 아홉. 기풍대로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두번 그래도 남았습니다. 대부분은 백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흑이 네. 여기를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상변을 안 받고. 끊고 늘어서 두면은 하변 쪽만 놓고 보면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흑이. 이건 패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일단 저라면은 네. 일단 무조건 여길 끊을 것 같아요. 강동윤 선수가 시간을 지금 한번 썼는데 그 변화를 보고 30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그렇죠. 셋, 넷, 다섯, 좀 여섯, 묘한 타이밍에 일곱. 붙였어요. 여덟, 아홉. 그러니까 이게 기세로라도 여길 끊고 싶어요, 사실. 바둑이 뭐 네.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붙인 한 수로 인해서 상당히 어지러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원영 선수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길 둬서 하나, 흑이 뭐 이렇게 셋, 처리가 되고 넷, 패를 다섯, 이긴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일곱, 정리가 되고 상변 쪽을 한번 두고 뭐 또 두고 그러면은 만족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흑이 이런 데를 두지 않고 네. 뭐 따내고 상변을 두면은 따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길 나와서 그러니까 크기를 더 키워요, 흑이. 이렇게 되면 백도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죠. 네, 흑 쪽에서 더 강하게 둘 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흑은 일단 뭐 느는 한 수라고 생각이 다섯.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백도 여기 씌우고 따내고 글쎄, 이런데 이제 팩감을 쓰나요? 팩감을 쓰고 따내면 그냥 중앙 쪽으로
하변은요? 일단 따내면 뭐 팩감을 쓰고 다시 따내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흙이 이곳으로 나가면은 여기가 신경 쓰이지 않냐 이런 뜻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흙도 신경 쓰이지만 계속해서 이 하변 쪽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백도 그만큼 부담이 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은 지금 그냥 여기 그냥 여기 두 번 두면은 좋은 상황이다. 흙이 따내면은 이렇게 제압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 이 돌이 여기 있으면 흙이 따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와 끊는데 지금 위쪽으로 딱 뻗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흙이 어딜 뭐 더 두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더 키울 곳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뻗고 있는 게 낫네요. 네, 오히려 여기에 돌이 있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동현 선수도 우상기 쪽을 뭐 백이 너무 쉽게 두텁게 처리해주면은 문제가 이런 데를 잡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의 여기까지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데를 지키면은 우상기 쪽을 버리고 그냥 여길 뛸 것 같아요. 우상기 쪽을 경우에 따라서는 버리겠다 이렇게 보고 하나, 실시간 스코어가 이번엔 반대로 바뀌었네요. 넷, 딱 그 정도의 차이로 수시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흙이 살짝 기분 좋은 싸움으로 보였다가 백이 처리가 잘 됐다가 다시 흙이 조금 기분 좋아 보였다가 그냥 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끈인 장면에서부터 좀 이렇게 바뀌게 된 거겠죠? 그렇죠. 지금 강동윤 선수의 생각은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흙이 부담이 되는 건 있지만 이거는 크기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백도 둘, 부담이 크다. 셋, 아마 못 뚫을 넷. 것이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상기도 좀 특이하게 두네요. 거길 그냥 중앙 쪽으로 뭐 호구나 이어서 두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흙이 그냥 한 칸 뛴다고 생각하면은 흙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점을 살리면서 흙이 벌린 모양이 됐기 때문에 30초. 불만이 하나, 없을 것 같아요. 한 칸 뛰거나 셋, 아니면 여기 미는 넷, 것도 일단 다섯, 모양은 좋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 생각에는 백이 좀 두기가 어려워진 바둑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바둑 자체는 아직 뭐 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흙은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결정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는 백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 백 쪽에서 좀 두기가 껄끄러워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배기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이현영 선수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흙이 따내면은 쉽게 그냥 버릴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작게. 근데 강동현 선수도 여기를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대로 뭐 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나가면서 뭔가 정리를 하겠죠. 네. 그냥 만족을 이거면 했나요? 만족이다. 네. 지금 뭐 저곳은 팩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흙도 뭐 젖혀서 받아줘야 되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도현 선수는 이 젖히고 늘어도 어차피 나중에 붙이는 끝내기가 있어서 여기가 돌이 차 있는 것이 백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면 이게 나은데 네. 어차피 여기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백이 선수고 이렇게도 눌러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돌이 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젖힐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흑도 이제 하변을 움직여야 되나요? 그렇죠. 화변을 뭐 손을 빼기는 어렵고 네. 뭔가 둬야 되는데 여기를 일단 젖히는 게 가장 눈에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러면 백도 30초. 이곳을 끊어서 하나, 또 뭐 전투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크기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너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싸움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현 선수의 이 젖힌수의 의미는 흑이 이제 패를 따냈을 경우에는 마지막 돌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도를 또다시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를 이겼을 때는 이게 백의 여덟, 피해가 훨씬 크다. 아, 그것이요. 따내면? 이거는 진짜 타협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일단 흑은 네. 이 타협이 만족스러우면은 이렇게 두면 깔끔하고요. 그게 혹시라도 조금 기분이 별로다 하면은 여길 하나 젖혀놓고 따낼 수가 있어요. 좀 더 크기를 키워놓고요. 이 펜은 그럼 30초. 계속 버텨야 하나, 되는데요. 그렇죠. 셋, 넷, 더 강하게 두는 건 하나 해놓고 두는 게 훨씬 더 강수입니다. 여덟, 아홉. 백도 네. 막상 뭐 팩감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변 쪽은 어딜 두더라도 흑이 손을 뺄 거고요. 여기도 어지간하면 이제는 손을 뺄 거예요. 그럼 확실한 팩감을 써야 되겠네요. 거의 뭐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나 이곳인데 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찔러서 두면은 하나, 두 개까지는 확실한데 일단 부분적으로 손해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하변패를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라고 보면은 손에 패감을 쓰겠지만 그렇게 둬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흑의 팩감은요? 흑은 자체 패감으로 둬야 될 것 네. 같아요.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따내야죠. 일곱. 지금 뭐 어지간한데 둬서는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은 하변 모양이 백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돌은 잡혔고 여기 돌은 좀 있으면 거의 패석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 돌도 하나. 외롭고 둘, 셋. 아 학수 패감. 어쩔 수 없나요? 음. 워낙 뭐 한 팩감밖에 없으니까. 이현현 선수 생각은 여기 두고 따내고 흑이 뭐 자체 패감을 쓰고 따내도 한 번 더 사용하고 따내면 결국은 어찌됐든 패는 이겼다. 그런 뜻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는 뭐 일단은 받아야 되고요. 다시 볼까요? 여길 막고 있고 따내고 끊어놓고 따내고 여기서 흑이 이런 데 끊을 때가 어렵겠네요. 거기도 팩감이 되나요? 그러니까 30초. 부분적으로는 뭐 네. 이으면은 이제 서로 두 점을 잡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섯, 여기 그래도 일곱, 100의 모양을 흑이 호구로 좋게 지금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팩감이 된다. 이 백이 곰마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크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백도 호구 치고 나오면은 이 호구의 자세가 좋아서 마지막 곰마라고 하나, 보이지는 않는데요. 둘, 셋, 안 받고 버틸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안 받을 네. 수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양이 꼭 흙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게 백이 이렇게 해서 두텁게 나온 이후에 나중에 여기를 찝으면은 흑도를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실시간 스코어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흙이 큰 소리만 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좀 네, 봐야겠네요. 백이 그렇죠. 뭔가 뭐 하나, 이곳저곳에서 셋, 두고는 있지만 네. 사실 백집이 그렇게 다섯, 늘어나고 있는 여섯, 상황은 아니에요.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하변 모양 같은 경우도 이것만 보면은 백이 흙 2점을 잡으면서 잘 처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곳을 두고 나중에 여길 씌운다든지 3-3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귀는 흙이 좀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흙 입장에서 진짜 팩감만 많으면 이런 데 두는 것도 가능해요. 네. 어디 두면은 바로 패하면 되니까 여기를. 그래서 백이 팩감이 없어서 뒤로 받아야 되면은 모양이 엄청 좋잖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전장은 좌변으로 옮겨졌는데요. 흙도 노출된 약점들이 꽤 있네요. 그러니까 흙이 실리로는 이득을 보긴 봤는데 뭐 모양으로는 그렇게 좋다고 네.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은 뭐 거의 네. 호구 치는 다섯, 한 수로 여섯. 보여요. 일곱, 여덟, 아홉, 흙의 경우는 이제 모양으로만 본다면 중앙 쪽 이 한 칸 뛰는 게 가장 일감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둔다면 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이거는 뭐 처리가 잘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네요. 단단하게 지켜두네요. 그러니까 강도현 선수의 생각은 네. 팩이 여기가 뭐 잡긴 잡았지만 집으로만 보면 결국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8집. 그리고 이것도 뭐 뒷문이 열려 있어서 큰 집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직 뭐 확실히 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집이 없고 그러니까 백집이 하나, 확정가가 별로 없다. 흙도 셋, 많진 않지만 넷, 그래도 흙은 다섯, 귀 여섯, 네. 여기 잡았고 일곱, 그러니까 여덟, 흙이 그래도 아홉, 기분 좋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요. 백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백이 기분이 좋아도 여기도 백이 모양은 잘 된 것 같고 이것도 잘 된 것 같지만 하지만 네. 백집이 뭐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또 좌변은 좀 더 돌봐야 되는 돌이죠. 그렇죠. 좌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안 둔다고 잡힐 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흙보다는 백이 훨씬 더 신경이 쓰이죠. 네. 백은 그래도 일단 손을 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좌변에 어딘가 한번 두면은 흙이 먼저 마지막 하나, 이런 데를 둔다든지 하면은 셋, 네, 집이 부족합니다. 흙도 지금 같은 경우는 우상기 쪽으로 여기나 뭐 이런 곳으로 돌이 가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이원영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동윤 선수의 시간도 멈췄고요.
좌변 같은 경우는 중앙 쪽에서 돌이 와도 여기 막는 순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도 거의 살아있는 상황에 여기에 이제 돌이 오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사활을 30초. 걱정할 이유는 하나, 전혀 없습니다. 둘, 셋, 흑은 오히려 나중에 이제 네. 공격한다면 차라리 다섯, 여길 잊고 여섯, 이 부분을 일곱, 지키는 게 훨씬 더 여덟, 두터울 것 같아요. 아홉. 네. 자, 우선도 급한 곳이었고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흑 쪽이 좀 더 기분 네.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경기입니다. 이원영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